자, 달려볼까요? 자, 27번부터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다. 틀린 건 물어봤죠? 1번 보세요. 항상 물건부터 봅니다. 주택이야, 주택. 그 다음 밑줄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항상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거야. 근데 시험에 토지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부터 보라 이거죠. 따라서 1세대 1주택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80% 맞고. 2번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금 안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공동소유. 공동소유면은 각자가 주택으로 본다. 각자의 주택이 된다. 맞고. 4번은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항상 세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금액이 변경이 되면 앞으로는 변경된 금액이 되는 거죠. 변경 전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되면은 적용되기 전 노후 뭐가 되죠? 적용 후래. 미치겠어. 잘했는데 적용되기 전에 반대는 적용되고 후 이게 아니라 적용된.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적용받기 전 노후 적용받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후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적용받은, 적용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2주택 이하를 소유했을 때 과세 표준이 3억이면 세율은 1000분의 6이다. 주택은 아까도 재산세에서 배웠지만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랬죠. 숫자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몰라도 4번이 답이라는 것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진세율은 숫자 몰라도 돼요. 어디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에선. 그 다음에 28번 종부세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포인트 납세고지서죠.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맞죠? 2번 과세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맞고. 3번 분할납부, 분납부터 봐야죠. 분납을 보고 4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죠. 그럼 250만 원 먼저 내고 분납은 150만 원. 250만 원 초과액이죠. 그러니까 250만 원 초과도 맞고 150도 맞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신고를 선택하고 안 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왜? 원칙이 고지서 날라오잖아. 고지서 날라오는 건 신고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고를 선택하고 과소신고할 때만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이해 가요? 따라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가 되겠죠. 4번. 5번은 이거 할 때마다 꿍시렁 됐죠. 넌 누구냐? 비거주자야. 비거주자는 시험 볼 때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외국인 교포. 그럼 외국인 교포가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 돈 벌러. 근데 국내 사업장도 없어. 취업도 안 했어. 국내 원천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어. 오로지 집 하나 갖고 있대. 그럼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주택 소재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소가 없으니까. 이해 가셔? 자, 그 다음 29번 종부세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과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범위가 같다 다르다. 이런 걸 몰라요. 여기 봐. 재산세다 그러면 주택 속에는 별장도 포함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종부세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이지만 재산세에는 별장이 포함되고 종부세는 별장이 제외가 되니까 서로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되는 거야. 별장은 재산세 내요. 근데 종부세 내요 안 내? 안 낸다는 얘기니까 주택의 범위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2번 분납 250만 원 초과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은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어. 뭐부터 봐야 돼? 토지죠. 토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이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이를 보는 건 1세대 1주택일 때만 나이 보는 거야.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1세대 1주택만 착한 사람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자, 그러면 틀린 것 일단 몇 번이 되죠? 3번. 4번. 감면규정은,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부세를 적용할 때 갖다 씁니다. 준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해서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앞뒤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갖다 쓴다 맞고. 5번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5년 이상, 그 다음 60세 이상 이래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되겠어요? 다음 30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왜 구분할까? 따로 썼으니까. 어휴, 이제 좀 됐네. 이거 처음에 엄청나게 헷갈려 하더만 따로 쓰면 구분한다는 거. 어때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우리가 좀 낫죠? 그 다음에 2번. 넌 누구냐? 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이란 얘기죠. 결손금 적자가 나오면 형제들, 종합소득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임대업만 안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은 착한 사람으로 봐서 종합소득 형제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 기억나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만 결손금이 나오면 형제들이 안 도와줘. 그런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도와준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는 건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니까 착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 공제한다 맞고요. 3번 금방 했죠. 부동산, 이게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우릴 바보로 알아. 앞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나왔어. 업이 나오면 다 사업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돼? 사업소득이 된다. 맞고. 4번 넌 누구냐? 거주자. 어디 거 팔았냐? 국내 거 팔았다.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 2, 3, 4가 맞네. 5번인데 넌 누구냐? 비거주자. 어딘 걸 팔았냐? 국외.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의무가 있죠. 외국 건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틀렸죠. 기억들 나셔? 그 다음에 이제 31번 보죠. 자,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간단하게. 증가가 되면은 뭘로 생각해라? 취득,
감소가 되면은 뭐야? 양도. 그럼 지문에서 감소됐나 안 됐나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 나올 때 됐다고 했습니다. 항상 간단해. 지문에 감소가 됐다는 뜻이 있으면 양도야. 변화가 없어. 그럼 양도가 아니야. 이런 게 시험 문제 이런 게. 자, 1번 보자. 공동소유죠. 공동소유인데 공유자 지분 변경 없대. 지분이 변경이 없다는 건 감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데 분할한 걸 또다시 지분별로라는 말도 아까 나온 지분 변경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감소가 없으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본다가 틀렸죠. 그러니까 분할 재분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분이 변경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란 얘기죠. 되나요? 2번은 뭐야? 보류지야. 다른 과목에서는 보류지, 채비지가 뜻이 중요하지만 세법은 뜻이 필요 없어. 땅이야, 땅. 그럼 땅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 땅을 양도했으면 땅이 줄어들겠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힌트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양도의 뜻입니다. 양도라는 건 두 번째 줄 유상 이전, 사실상 이전. 그런데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등기 등록이 돼야지만 과세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정리. 취득세, 양도소득세, 매매죠. 매매. 요 두 가지의 공통사항은 등기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다 걷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또 높아심에서 얘기하면은 등기 등록만 과세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허가 여부도 관계가 없죠. 즉 무허가 건물을 팔아도 세금 내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4번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입증이란 말이 없어. 그럼 뭐야? 증여. 입증이 되면 양도.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입증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볼 때가 있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5번. 그럼 답은 5번이 되는데 5번은 양도담보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죠. 그러나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빚 때문에 넘어가죠. 감소되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양도 개념은 자주 출제가 되고 올해 또 나올 때가 됐으니까 무조건 신경 쓰라고 그랬죠. 별 표시하게? 이때 집에 갈 때 또 이거 털어봐. 별이 우수수 나오지. 여기 있는 거는 다 중요하고 다 풀어보시란 얘기야.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은 몇 가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있는데 오늘은 첫 회니까 다 한 번씩들 다뤄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2번 양도 취득 시기는요 아까 취득세에서 나온 거랑 똑같죠? 여기 봐요.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틀리게 나온다? 맞게 나온다? 맞게 나온다. 그럼 여기처럼 틀린 걸 물어봤을 때는 날짜가 하나 나오는 거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1번 보죠. 1번 하나 나왔죠? 2번 하나 나왔죠? 오케이? 하나 나온 거요. 아,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세일 두 개라고? 그래, 두 개 다 됐다. 3번 하나 나왔죠? 4번 여러 개 있죠? 5번 하나 나왔죠? 이 중에 하나인데 1번은 동그라미 점유. 민법상의 시효 취득입니다. 점유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너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 점유 개시일. 그럼 답은 몇 번? 1번. 5초도 안 걸리죠. 그 다음에 2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아. 야, 너 돈 언제 받았어? 기억 안 나? 그러면 언제 등기했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번 이전의 시가 나왔죠. 청산일 이전에 등기의 때요. 청산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그럼 등기일이 되겠죠. 4번 장기 얇은데 날짜가 여러 개 나왔어. 등기적 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그 다음에 5번 상속. 상속은 언제가 될까? 상속 개시일이 되죠. 사실 양도 시기는 작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오늘 한 건 다 풀어보셔. 여러분은 요거 하지 말라고 혜택을 줘도 다 내. 그러니까 이번엔 다 해야 돼. 꼭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B형을 나눠주러 내가 올게요. 그 눈빛은 뭔데? 그리고 무슨 소리 하나 그랬어? 아까 한 것도 다 잊어먹었어. A형 B형. 됐어. 하여튼 여러분은 참 좋아. 하도 잘 잊어먹으니까 권태가 없잖아. 권태가. 33번 봅니다. 33번은 세 번째 줄. 자본적 지출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괄호 안에 자본적 지출은 증명서류가 수치보관되어 있다. 이 말은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이라는 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 봐요. 똑같아. 취득할 때 들어가면 취득가액에 포함해. 양도할 때 들어가면 양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것도 나중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 그럼 볼게요. 1번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이게 힌트야. 아까 얘기했죠. 취득에 필요한 포함되죠.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봐도 되고, 신고서 작성 비용. 여러분이 양도하면은 소득세 신고해야죠. 신고서 작성을 못해. 그럼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세무사. 그게 작성 비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재건축 부담금. 부담금은 앞에 법률이 꼭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로 부담하는 거니까 비용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기 편해서. 제가 얘기했죠. 땅이 있는데 이 안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 왔다 갔다 불편했어. 돈 들여서 뽑아냈어. 이용해서 편해졌죠. 이런 비용도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4번은 두 번째 줄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어. 근데 괄호 안에 그 다음 뭐가 나왔어?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대. 그럼 양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는 얘기야. 경비는 둘 중에 하나만 공제받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받았대. 그럼 양도소득세 구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아이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온다니까. 얘는 사업소득에서 계산했대요 라고 이르는 거야. 그럼 양도에선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좀 이해 가나? 처음에 이거 할 때 내가 이해시키기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허구한 날 하니까 너네 보이면 좋아해. 5번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했대. 그럼 양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은 34번. 자, 필요 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나와 있죠. 얘도 똑같아요. 공제받을 수 없는 걸 물어봤죠. 양도비용이다. 그러면 공제받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틀린 것은 1번 보죠. 1번 두 번째 줄에 소송비용 또 나왔어. 받을 수 있다 없다? 따라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죠? 그런데 괄호 안에
사업소득금의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 제외라는 건 뭐예요? 포함하지 않죠? 공제 못 받죠? 그 다음에 2번 당사자 약정. 이자가 나오는데 당사자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거래가에게 확정을 했어. 요건 내가 로또 복권 우리 할머니라고 얘기했는데, 이럴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3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인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다 돼 있죠? 그럼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공제한다는 말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똑같은 말이 되죠. 정리하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제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이자. 여기 보세요. 내가 10억에 사기로 했는데 9억뿐이 없어. 1억은 대출받았죠. 그래서 10억을 줬어. 그러면 이미 거래가는 취득가액은 10억으로 확정이 됐죠. 그 이후에 대출금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미 취득가액은 10억으로 확정됐잖아. 그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 이자는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대출이자 이해 가나요? 이미 빌려서 집값을 지불했으니까 이미 거래가가 확정된 거야. 그 다음에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설명, 거기 나와 있는 것 포함한다가 틀렸네. 답이 몇 번? 4번. 5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여기는 약정이 아니라 지급기일이 지연이 된 거야. 여기서 약정에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약정은 뭐냐? 지급기일을 약속했다는 얘기야. 뭔 말인가 이해 가요? 취득가액을 약정한 게 아니야. 이자를 약정한 게 아니라 언제 주기로 지급기일을 약속을 했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 가요? 만약에 당사자 약정을 이렇게 보면 돼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다. 그럼 이자를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포함해야 되겠지. 이거는 뭐야? 지급기일을 약정한 거야. 야, 내가 요거는 뭐냐? 이 외상값은 한 달 뒤에 줄 거야. 약속을 했다가. 이게 지연이 돼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취득 이후에 날짜가 어겨서 발생한 거죠. 취득가액 이후에 발생한 거죠.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 두 가지 용어 이해 가요? 여기 봐. 야, 일시불인데 한 달만 외상 줘. 가격이야, 가격. 미안하니까 이자 1억 더 줄게. 약정에 의한 이자는 포함해야 돼. 얘는 뭐냐? 야, 나 한 달 뒤에 줄 거야. 10억에 줘. 한 달 뒤에 못 줬어, 돈을. 약속을 어겼어. 그럼 추가로 이자 발생한 건 취득가액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날짜만 연기된 거니까. 이해 가셔? 다시 해드릴까? 약정에 넘어가면 안 돼. 뭘 약정했냐? 이자를 약정했냐? 날짜를 약속했냐 이거지. 이자를 약속했으면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해야지. 날짜를 약정했으면 날짜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괜히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 당사자 약정만 보고서 무조건 앞뒤 생각 안 할 수가 있어. 이자를 약속했다. 포함하는 거고 돈이니까. 날짜를 약정했다. 그럼 어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불안해. 난 여러분도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 별거 아닌 건데 좀 성격이 트리플 A형 같아. 소심한 거, 사소한 거에 괜히 필 꽂혀갖고 혼자 벽 보고 울고 그럴 것 같아. 딱 그럴 것 같아. 자, 그 다음 3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다 틀린 것 잘 봐야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번 1세대 1주택 물건부터 보죠. 10년 이상 보유, 거주 두 개가 다 나왔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따로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보유도 했고 거주도 했어. 최대 몇 프로 받을 수가 있다? 80%가 된다는 것. 보유, 거주 다 봐야 돼. 1세대 1주택은. 그 다음에 2번 비사업용 토지. 토지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못 받았어. 개정이 돼서 받아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에 넘어가지 말어. 토지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밑줄 불가능. 등기가 불가능. 또 한 번 해야 돼. 여기 봐요. 요거 잘 봐. 단어 찾는 거야. 미등기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자격이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한 거야. 이럴 때는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이해가요? 노노노노. 불가능. 불가능은 나는 하고 싶은데 법에 안 된대. 너 안 된대. 짜네 안 짜네? 짠하잖아. 나는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법 때문에 안 된대. 그럴 때는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미등기로 본다. 불이익 주는 거고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불이익 안 주는 거고. 요게 한 문제, 요게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와서 올해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오늘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두 문제 나왔는데 작년 16개 중에서. 근데 어렵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그러잖아. 딴 데는. 내가 올해 처음 강의 나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수강생들이 작년 했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작년에 세법 3문제 맞았대. 트라우마가 있대. 근데 또 한 군데선 한 남자 사장님이 나는 세법을 작년에 했는데 세법은 죽어도 못한대. 안 된대.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동영 1차를 봤거든. 이거를 봤어. 이거를 봤더니 72점 몇이 나왔어. 본인이 거부해. 이렇게 맞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건 내 성적이 아니래. 나는 세법 못한대. 본인이 하고도. 그렇게 이게 뭐야? 무조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난 안 된다 이거야. 그랬더니 저번 주 토요일 날 2차를 봤어. 그 성적이 75점 몇이 나왔어. 그때 달라져 말이.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두 번 봤더니 처음에는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이거 나는. 내가 점수 이거 나왔지만 난 못 믿겠다 이거야.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봐서 점수가 조금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러잖아요. 진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달라지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니까. 어디만 빼고. 나 여기 안 해주세요. 다들 너무 좋대.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은 1회 때 몇 개 맞은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볼 때 3개씩만 올리자고 그랬어. 3개만. 목표가. 그러니까 3개니까 해볼만 하잖아. 그랬더니 지난주에 봤더니 다 3개 이상은 올라갔다고 좋아가지고. 좋으면 꼭 음료수 갖고 와요. 안 좋으면 하나도 안 주고. 정신없이 주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늘 맞은 거는 비밀이야. 비밀. 그러니까 다음 시간 2주 뒤에는 3개만 더 맞자고. 그러니까 표정이 오늘 1개 틀렸는데 그럼 다음엔 3개니까 2개를 더 틀리면 돼. 올라갈 데가 없으면 틀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자고. 여러분 여태까지 세법 강의 들으면서 이제 9개월 됩니다만은 제가 1년 동안 목표가 뭐냐 하면은 스트레스 없이 즐기면서 하고
기본 점수는 한번 맞도록 해보자. 스트레스가 제일 나쁜 거니까. 여러분 세법 공부하면서 짜증나요? 내가.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스트레스 걸리면은 이건 아는 것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다 묻어버리고 다음 볼 때는 몇 개 더 맞아라? 근데 B형 나갈 때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해. 다 맞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내가 여기서 감독을 못하니까 양심껏 시간 재고 풀어봐요.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등기가 불가능하다. 나는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안 된대. 그럼 그러면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아니한다가 X가 되겠죠. 불가능해도 장기 보유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4번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조건,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3개만 되죠. 토지 건물은 3년 이상이 보유가 돼야 되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원주민이죠. 조합원이 됐죠. 나만 공제받는 거야. 나는 딴 동네에 살고 있다가 거기 있는 원주민한테 권리만 돈 주고 사온 입주권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주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합원으로부터 돈 주고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5번은 공식입니다. 2번 공식에 2번 공식.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가 된다? 양도소득 금액이 된다. 공식 2번 공식. 공식은 3번까지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6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나왔습니다. 요 비교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 지문이 기본공제 지문이냐 특별공제 지문이냐를 꼭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자, 틀린 거 물어봤네. 1번 넌 누구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식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어떻게 한다? 곱해서 계산한다. 맞고. 2번 넌 누구냐? 등기된 건물이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장기보유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미등기는 세율이 70%죠. 미등기는 공제는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개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넌 누구냐?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등기가 돼 있으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장기 보유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정도 지문들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5번 요거 잘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맞죠? 그런데 네 번째 줄 2월 과세. 2월 과세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떠넘긴다고 그랬죠? 증여자.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취득식이 누구 걸로 떠넘겨? 증여자 걸로. 기억나셔? 아니야, 반응이 없어? 또 하지 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했어. 그럼 얘는 증여자, 얘는 수증자. 그러면 취득시기는 누구 걸로 적용한다? 증여자 걸로. 취득가액도 누구 걸로 떠넘긴다? 증여자 걸로. 증여자에게 떠넘긴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고 그래? 2월 과세. 기억나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은 다 누구 걸로 한다? 증여자 걸로 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7번에 세율. 세율도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 보세요. 취득세 세율은 짜나냐 안 짜나냐 있죠. 양도는 뭐냐?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그런데 분양권만큼은 따로 쓰죠. 분양권은 왜 따로 써? 그렇지, 2년이 없으니까. 2년이 없으면 1년 미만, 1년 이상. 끝. 마지막,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6에서 45가 되죠.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 들어간다? 10% 할증 들어간다. 끝. 자, 찾아볼게요. 요것도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물건부터 봐야 돼. 1번, 넌 누구냐? 전세권이 되니까 권리죠. 권리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맞죠? 2번, 넌 누구냐? 분양권. 분양권은 2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1년 이상 몇 프로? 60%.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그 다음에 3번, 넌 누구냐? 1세대 2주택인데 여기 잘 보세요. 양도소득세는요, 올해까지는 다주택자가 세금이 중과세가 안 되니까 주택수는 의미 없어. 2주택이든지 1주택이든지 주택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주택은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것만 찾으면 돼. 절대로 올해까지는 주택,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없어진 거야. 2주택이면 20% 가산, 3주택이면 30% 가산하던 게 올해만 폐지가 된 거죠. 다주택자는 중과세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주택은 괄호 안에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면 2년 미만에 들어가죠. 2년 미만은 6에서 45%가 아니라 60%.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주택인데 괄호 안에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면 2년 미만에 들어가죠. 그럼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6에서 45가 되니까 틀렸죠? 40%가 아니라 몇 프로 돼야 돼? 60%. 4번 미등기. 미등기는 몇 프로? 70%. 5번 비사업용 토지 괄호 안에 2년 6개월이면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은 6에서 45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몇 프로 할증? 그래서 16에서 몇 프로? 55%. 세율 꼭 알아두셔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분양권은 왜 따로 쓴다고 그랬죠? 2년이 없으니까. 38번 미등기 틀린 것 1번 두 번째 줄에 채비지를 밑줄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 우리가 취득세에서 아까 했죠? 공고를 하면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공고일의 다음 달부터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를 언제 했느냐? 공고 전에 양도했다 이거야. 그럼 등기가 불가능하죠? 법에 의해서 안 되죠?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불이익 안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요건 공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공식을 보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이죠. 1번 필요금이 빼고 2번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나오죠. 세 번째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이해가요? 여기선 뭘 물어보는 거라 돼 있어? 과세표준까지죠? 여기 봐요. 양도차익이 100원 나왔어.
근데 문제가 믿음기래. 믿음기면 장기 보유 기본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다 다르다? 같다가 되죠. 얘들을 못 받으니까. 이해 가셔? 그러니까 그냥 표정이 무지 어려운 표정이야. 얘는 공식을 써서 이해하면 좀 편해요. 믿음기는 얘들 못 받는구나. 그럼 요 금액이 소득금액,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여러분이 희한하게 당연한 건데 눈동자가 흔들려. 이건 이론상으로 보면 믿음기가 되면 장기 보유도 못 받고 기본공제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끝.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법률 규정, 법원 결정 필요 없어. 불가능한 자산. 불가능. 나는 하고 싶은데 법이 안 된대. 법원에서 안 된대. 짜네 안 짜네? 짠하면 믿음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4번. 믿음기도 잘 봐요. 믿음기는 장기 보유 못 받아. 기본공제 못 받아. 근데 필요경비는 받을 수가 있죠. 다만 조금 받아. 등기된 건 3%, 믿음기는 0.3%. 필요경비 받을 수 있어요. 적용한다 맞고. 그럼 1, 2, 3, 4가 다 맞네. 그럼 틀린 거 5번이네. 믿음기는 세율이 70% 맞죠? 여기서 또 한번 잘 봐요. 문제 풀 때 숫자가 나오면은 앞에 항상 함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보니까 이런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냐? 세율이 나오면은 어디에다 곱한다고 그랬죠?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야. 개강 때부터 했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산출세액에다 곱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율은 어디에다 곱해? 과세표준에 곱해. 이거 내가 매년 개강할 때마다 설명하는 거야. 공식 하나. 근데도 실전에 나오면 이걸 못 찾아.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숫자 앞에가 의외로 함정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그냥 숫자 보면 믿음기 맞아 세율 70% 다 맞는 거야. 그럼 이제 슬슬 어떡하냐? 불안해. 1번부터 다시 올라가. 엘리베이터 타다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바로 앞에를 2번 정도 읽어봐라. 그럼 실수를 막습니다. 산출세액에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뭐에 곱한다? 과세표준에 곱한다는 것. 그 다음에 39번 보죠. 39번 나왔습니다. 여기는 첫째 줄 끝에 동그라미 등기됐대요. 무엇을? 건물을 밑줄 5월 15일에 양도했다. 그럼 예정신고 물어보겠죠. 1번 보죠. 7월 말까지 예정신고한다. 5월 15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말까지 예정신고 맞죠? 항상 신고는요 말일로 끝납니다. 시험에 7월 15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양도차익이 없다.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신고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적용한다. 3번 하나 물어봤죠. 여기 보세요. 취득세 몇 번 신고하죠? 뭘 겁먹어. 손 이렇게 줬잖아. 이렇게 미치겠어. 다음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3번 이럴 거예요. 취득세 몇 번 신고해? 양도소득세 몇 번 해? 그래 이거 꼭 알아야 돼. 예정 따로 확정 따로 해요. 그래 그거 여기에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때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때만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따로따로야. 예정신고 때도 분납할 수 있고 확정 때도 분납할 수 있어. 틀린 거 몇 번? 3번. 예정신고를 한 경우 나왔어. 예정신고에 횟수가 안 나왔어. 그럼 몇 번 했단 얘기야?
한 번. 그럼 확정신고도 금액이 똑같을 거 아니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이해 가요 이제? 그 다음에 5번 3,600만 원이면 양도소득세 분납은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초과일 때 두 개가 있어. 그럼 2천만 원 초과됐죠? 그럼 50% 두 번 내죠. 3,600에 50%니까 얼마?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40번 신고 납부다 틀린 것. 1번 물건부터 봐. 뭘 팔았대? 양도. 부동산을 팔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맞죠? 그럼 여기서 복습합시다. 말 나온 김에.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허가구역. 허가구역이 나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 3개월. 부담부 세 글자니까. 오케이? 그 다음 주식.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단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끝. 이게 예정신고 다예요. 그 다음에 나왔죠? 2번 양도 차익이 없대. 납부할 세금이 없죠. 그래도 신고는 한다 안 한다? 한다. 필요가 없다. 요게 틀렸네. 답이 몇 번? 2번. 3번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라는 건 폐지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됐으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재산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나옵니다. 수시 부과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5번 법률이 필요 없어. 두 번째 줄 무슨 구역? 무슨 구역? 허가구역은 네 번째 줄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지문이 길지만 허가구역 알고 허가일 알면 끝나는 거란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봐. 뒤에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했지만 앞에랑 거의 다 같은 거예요. 낯선 지문이 있었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할 거 안 할 거 다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요 40개는 지났을 이제 또 여러분 특기 있어. 반을 접고 이제 다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거야. 그러기를 9달이야.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금방 끝날 거야. 2분이면. 지금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아까부터 첫 시간엔 욱해서 막 그랬어요. 여러분 잔소리도 하고. 그거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문제들은 좀 실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에서 한 거예요. 기분 많이 나빴어요? 나빠도 난 괜찮아. 여러분한테는 진짜 작년보다 더 쏟아붓어요 내가. 지문이 낯선 건 거의 없을 거야. 대신에 또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문제 풀면서 실수한 거 있어요? 또 고쳤더니 틀린 거 있어요? 그 왜 그런 걸 반복해? 고치지 마. 처음에 본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단어 찾는 거 있잖아. 우리 40문제 나왔지만 낯선 형태가 거의 없어요. 단어만 포인트만 찾으면 쉬운 거지.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지.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단어 연습만 하면요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 40문제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이거 갖다 버려야죠? 맨날 아니요 그러고선 안 해?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만 합시다. 동영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두 번이지만 40개씩 해서 4, 46, 160문제야. 나올 만한 거 다 들어갔어.
그 안에 16개 나오는 거잖아. 다른 과목처럼 40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못해도 뭐 1000몇백 문제는 풀겠지. 40문제 나오면. 세법 16개 나오는데 문제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꽤 돼요. 그 중에 새로운 것도 있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잖아. 16개 나오는데 이만큼 많은 문제 풀었으면은 그것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동영 2주 뒤에 나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배웠던 걸 통제하에서 푸는 거야, 실전처럼. 이거 연습하는 거지 새로운 문제를 배우는 게 아니야. 했던 거를 되새기는 거지. 제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했던 거 내용 중이니까 뭐 10달 전에 9달 전에 한 것도 있겠지만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란 얘기죠. 그걸 쏟아보란 얘기야. 2주 뒤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설명 들은 건 이해는 갑니까? 2주 뒤에 3개만 더 맞아요. 오늘 10개 맞았으면 다음번엔 13개만 맞으면 용서해 주는 거야. 자신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 틀린 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2개 더 틀려야 돼. 3개만 하자 이거지. 자, 해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시간 잘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종부세.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야 되나? 종부세 간단합니다. 자, 요번에 9월 7일 날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여기서는 뭐냐? 요것만 알면 돼요. 자, 종부세는 잘 들어요.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달라.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아요. 이해가요? 그러던 것이 이건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을 변한다는 건 너무 잘못됐다. 그 중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3가지. 상속주택. 우리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강남에 집이 있어. 근데 시골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농가주택을 상속을 해줬어요. 가격도 얼마 안 돼. 근데 주택수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2주택이니까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때문에 종부세가 엄청 나왔어요. 작년에 내가 봐드린 게 500 얼마가 나왔다는데 내가 이걸 조정을 해서 보니까 주택수에 안 들어가. 그래서 신고를 대신 해줬더니 4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주택수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니까. 그게 불만이 많으니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집이 있어. 상속받았어. 2주택이 아니라 1주택.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낮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인 2주택. 일시적인 2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갔는데 애들 취약 때문에 근무상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이 2주택 됐으니까 얘도 각각의 주택으로 보자. 2주택이 아니라 몇 주택으로 봐? 1주택. 세 번째,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지방의 저가주택, 싼 집도 주택수에서 제외하자. 그래야 거기가 매매가 활성화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가라는 게 얼마냐 갖고 싸운 거야. 그랬다가 3억으로.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 그러니까 지방에 1억, 2억짜리 사도 100채를 샀어. 그래도 종부세는 따로따로 본다. 요 3가지가 9월 7일 날 통과가 돼서 그럼 시행은 어떻게 하느냐? 통과됐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니까 요게 23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23일이면 이번 주 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상속주택도 수도권 지역이다. 5억.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다. 6억, 3억. 괜히 했다. 헷갈려요? 헷갈려도 실마만 알아둬야 돼. 상속받은 주택은 가격을 정해놨어. 수도권 지역은 6억까지는 우리가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 지방에는 3억. 그래서 저가주택이 지방으로 되는 거야. 똑같이.
이번 시험에는 반영될 확률이 썩 많지는 않지만 알아둘 것. 상속주택, 일시적인 이주택. 금액은 몰라도 돼. 지방 저가주택은 아니 이거는 시험엔 안 나올 거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돼. 얘들은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합산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 다주택자는 6억 초과라고 배웠죠? 또 표정이 왜 이래? 다 배웠던 건데. 종합합산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 주택은 1세대 1주택은 얼마? 14억인데 11억 초과로 확정을 짓고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3억을 특별 공제해 주기로 했다가 합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11억 초과. 이것 때문에 11억 초과 끝! 이렇게만 하려고 이거야. 왜냐하면은 요게 요 다음부터는 실무식이니까요. 잠깐만 하면 이번 달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주택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상속받은 주택이니까 하고 신고해야 돼. 특례 신청이라고 그래요. 집이 두 채지만 하나는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라고 신고해야 돼. 신청.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12억에서 14억까지 가진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왜냐?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공동명의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단독명의로 해야 될 건지 엄청 지금 고민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공동명의 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어 올해, 그러면은 세액공제는 못하고 종부세만 내게 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눈치 보고 있어. 그게 안 되면 이게 통과는 될 거예요. 가격상의 문제지만. 그런데 다음 달 늦어도 20일까지는 통과가 돼야 고지서에 발부가 돼. 그러니까 될 확률이 적어. 그럼 언제? 12월 말에 한꺼번에 통과돼. 한꺼번에 통과되면 올해 14억짜리는 11억 초과됐으니까 세금은 내야 돼. 내고 개정이 되면 내년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게. 뭔 말인가? 여기 가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건 확실한데 여러분이 12월 달에 통과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시험은 다음 달 29일이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요걸로 확정지어서 공부합니다. 오케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종부세 12월 1일 날 어떻게 하느냐? 그때 개정이 되면 이걸 여러분이 세금 계산하고 신고해야 돼. 여러분 할 줄 알아? 계산 못해요. 세무사들도 종부세 잘 몰라. 왜?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위주예요. 지방세나 종부세 몰라. 난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아둘 건 11억 초과 특별공제는 합의가 안 됐다. 11억이에요. 딴소리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일시적인 이주택,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거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내는데 세율 적용할 때 2주택으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세금이 좀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공부해요. 11억 초과만 확실하게 알아두고 얘들은 뭐냐? 그냥 상속주택, 일시적인 이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끝!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요건 예민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낮지만 그래서 요번에 종부세를 한 문제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하는 이유야. 너무 누더기로 고쳐놔서. 그래서 여야 합의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싸우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여러분이 알아둘 건 1세대 1주택 얼마 초과해야 종부세 낸다? 11억 초과로 특별공제 3억은 삭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학강교재라든가 요약집에 고쳐갖고 오는 거 숙제. 됐어요? 몇 페이지에 몇 쪽이다 안 해도 되겠죠? 특별공제만 삭제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